안녕하세요, 모픽입니다. 10년물 금리가 결국 4.5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더 높은 곳까지 열어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당분간 추매를 멈추고 움직임을 지켜보려 합니다. 예상이 전부 틀려서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TMF 투자를 결정하게 된 자료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체크해보려 합니다. TMF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고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TMF에 투자한 이유 첫 번째, 금융 리스크.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많은 지역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행들은 연준의 도움이 없다면 당장 내일 파산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장기 채권의 급락 때문이죠. 미국 지역은행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들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에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는 가장 안전한 투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은행들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55%가 미국 국채였고 그중 장기채가 80%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소규모 은행들도 당연히 투자 포트폴리오에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준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연준에서는 급하게 BTFP라는 은행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은행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며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BTFP 시행 이후 아직까지도 대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은행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BTFP는 1년짜리 대출입니다. 내년 3월이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과연 은행들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연준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지금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BTFP 대출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금리가 높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BTFP는 콜금리에 10bp를 더한 대출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은행 자금이 원활하게 돌고 있다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 은행들의 재정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입니다. BTFP 이후 큰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달 큰 폭으로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 이전 최저치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은행들이 파산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전 저점 부근에서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뱅크가 파산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저 구간 아래로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면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베어스턴스가 먼저 파산한 뒤 6개월 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처럼 말이죠. 금융위기 이후 암흑기를 경험했던 미국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지급준비금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은행들의 대출 기준입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상반기 파산한 미국 기업의 수가 2010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하반기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총량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대출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죠. 기업들은 대출을 줄인 만큼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D 비용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당연히 해고도 많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은행에 맡기는 예금 총량은 역대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카드 대출은 금리가 20%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완전 고용 상태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일까요? 거기에 10월 달부터는 초과저축액 고갈,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미국 은행들은 몇 달 전과 비교해봐도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선 장기채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제가 TMF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였고 투자를 시작한 시점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투자 이유가 틀리지 않은 이상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좌를 보면 쓰리긴 하지만요. 다음으로 TMF에 투자한 이유 두 번째, 미국의 고용 상태.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꽤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는 이전부터 고용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짝 불안했던 건 8월 고용보고서에서 해고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 달에 저런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용 보고서들을 보면 확실하게 고용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아지고 있고 자발적 퇴직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경제활동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발적 퇴직자 수의 감소는 이제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이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시장의 붕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절대 호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제조업 PMI. 제조업 PMI는 전통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이하는 수축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5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지만 현재 유럽의 상황을 보면 쉽게 올라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조업 PMI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미국은 원래 GDP의 70% 이상을 서비스업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조업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죠. 현재 미국은 트럼프 때부터 시작된 제조업 살리기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적 변화라고 보기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조업 PMI는 현재도 여전히 수축 국면이고 현재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200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소매 판매 및 도매 재고. 소매 판매가 2달째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오일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력 약화에 대해선 위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 제외하고 소매 판매 기업의 주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처럼 대형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매업 쪽 중소형주의 주가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번 월마트 어닝콜에서도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도매 재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매 재고는 소매업체에 판매하기 위한 재고를 말합니다. 보통 소비가 강할 때 도매 재고는 늘어납니다.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면 도매 재고는 줄어듭니다. 현재 도매 재고는 6월부터 마이너스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를 돌아보면 경기 침체 시기에는 항상 도매 재고도 큰 폭의 마이너스 구간을 보였습니다. 도매 재고는 하나만 뜯어놓고 보면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여러 지표들과 함께 비교해놓고 보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도매 재고 역시 현재 미국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장기채 금리에 대한 예상은 전부 틀렸습니다. 전 4.5를 못 넘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전에 한 번 더 추매를 한 상황인데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4.5를 또 넘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장기채권에 투자한 이유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투자 시점이 빨랐다는 것이 아쉽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더 높은 금리는 당연히 경착륙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내년 초쯤에 익절 구간에 올 거라는 의견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의 저항 구간이 뚫려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손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TMF 투자자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